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0페이지 제4절을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는 지금 십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회자평, 적천수, 경물, 지연, 십간희귀결, 종남, 명리 부분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에서 언급하는 천간 내용들을 제가 다 모아본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 요약도 해봤고요. 십간이 체로서 어떤 갖는 모습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희기를 따질 때 고유한 희기가 있습니다. 고유희기. 갑은 뭐 병을 좋아한다 할지, 병은 임수를 좋아한다 할지 어떤 고유한 희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희기는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기본 속성. 우리가 뭐 자연의 어떤 이치, 어떤 뭐 어디 예컨대 식물에 비유한다면 식물에 비유한 그런 이치 이런 것들, 또 음양의 어떤 속성, 간목은 음기가 많은 소양인데요. 간목이 경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간목을 쪼개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금을 좋아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간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양이죠. 이것은 어차피 모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게 소음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희기를 볼 때는 기본적인 속성, 뭐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생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속성, 아니면 음양으로서의 속성, 이런 것에 비추어서 기본적인 고유희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병화가 임수를 보면 병화의 병은 화고 임은 수인데 화가 수를 좋아한다. 병화가 임수 그 호수위에 비춰짐으로써 병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 임수도 임수의 가치를, 존재 의의를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 희귀죠. 이것은 뭐 격국이나 채용이나 이런 데에서 간목이, 근데 정화, 간목, 경금은 서로 다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고유희귀에서는 볼 수 있는데, 어떤 격국에 가서 경금이 예컨대 격국 용신이면 간목과 정화가 반드시 격국 용신 대비
희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희귀는 그러니까 항상 고정화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격국이냐 아니면 채용이냐 또 뭐 운에서 오는 경우냐 뭐 이런 다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귀를 볼 때는 이런 고유 희귀와 개별적 희귀를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 희귀를 나누어서 보아야 하지만 학습상 먼저 고유 희귀를 논할 때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열애자평이나 적천수, 경물지연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 고유 희귀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희귀를 가미한 그런 학습법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천간 작수배 천간에서 우두머리를 이루고 원무지엽 여근해 원래는 지엽이 없고 뿌리가 있는 거죠. 지엽이 없고 그래서 간목은 그냥 우리 그 위로 쭉 뻗은 삼나무나 그런 그리고 그 나중에 옛날 그 전봇대죠. 전봇대 전신주 뭐 아니면 그 상량하는 큰 그 반듯한 크고 굵은 그 기둥 이런 것들과 동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목을 생각하시면 일단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 자립하여 집안을 이루려면 토를 얻어서 활용해야 된다. 직, 향, 산이 만장매죠. 욕존, 천지, 천년구 이렇게 천지, 천년구 오래도록 남아있으려면 밑으로 산이를 향해서 뿌리를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토를 얻어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립하여 집안을 이루려면 토를 얻어서 활용해야 된다. 공명을 성취하려면 금을 얻어서 활용해야 된다. 단, 동량이 아까 말한 대들보 뭐 이런 거라고 했죠. 동량으로 되려면 금이 와서 쓰임이 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관살이죠, 금은. 하다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주년 괴물 무기사. 흐리멍텅한 거죠. 흐리멍텅한 거. 주년 괴물 무기사. 마지막 13권에서도 식간 종합 논명법 거기에서 잘 다루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을목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가 많으면 적절치 않은데 많으면 부자가 아니다. 을목의 특성이 어떤 화초, 벼, 이런 거라고 본다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 토들이 많아버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관살이 많은 경우 다치거나 불과된다. 그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꽃이나 벼나 초목 이런 것들인데 금으로 와서 금이 와버리면 이것을 완전히 배내버리면 을목은 자신의 그 형체를 손상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치거나 부가 된다. 식상이 많으면 요절하기 쉽다. 자기의 정수, 정화
엑기스죠, 엑기스. 진기. 이런 것들이 발설이 심하게 되면 일목은 쭈글쭈글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것이 요절로 나타나기 쉽다 이런 말입니다. 인수가 많으면 인은 원래 이 인성의 부정적 측면 이로운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처 이런 건데 이 인성이 사주팔자에 많으면 의지처가 도리어 없게 되는 거죠. 관살이 많으면 관을 얻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병화 신축의 개수 정관은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정관격은 칠살격만큼 유용하지 못하다. 병과 임수는 서로 있으면서 서로의 존재 가치, 서로의 가치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좋아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뭐 서로 단순히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필요가 있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간목 편인이 많으면 생기가 없다. 병화의 위치는 어떤 밀림 지역, 뭐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에 병화가 있다면 이 밑에까지 햇빛이 잘 이르지 못하겠죠. 그러면 병화의 본래의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널리 펼쳐지지 못해서 병화의 존재 가치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간목이 너무 많으면 생기가 없게 되는 거죠. 정화는 비록 약하여 풍운을 이기지 못하지만 능히 금을 재련할 수 있죠. 연금한다. 을병을 같이 활용하면 쌀이나무 가지니 화를 생할 수 있다. 을개를 같이 활용하면 바람이 생기고 수가 일어나니 정화를 멸할 수 있다. 을병과 을개의 차이죠. 무토, 술을 극하는데 유용하다. 무기압으로서 화하는 것을 기뻐하다. 무자, 무인, 양일은 식신격국이 적절치 않다. 어떤 격국이든지 일지의 쇠절됨을 꺼린다. 금이 다 쇠절이죠. 인이나 자에. 기토는 식상, 제격은 적절치 않다. 인격은 기묘한 기회가 있다. 기토가 약하면 식상격은 무용이다. 식상을 쓰려면 일단 본신이 힘이 있어야죠. 경금, 완금이죠, 완금. 완둔하죠, 완둔. 관살이 무죄이면 혈액의 질병. 양인격, 신살량정은 대귀. 경금은 양인격의 신살량정 이런 것들이 격국으로서는 좋습니다. 겨울생이 일치가 자수이면 후반기생이 처량하다. 녹여서 써야 되는데 도리어 꽁꽁 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인격에 인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데 재능을 매물당할까 두렵다. 토나 매금이 가능하죠. 신금 뭐 주옥인데 상관계 가장 좋다. 임수죠. 도세 주옥. 무술미 등은 조토로서 인격은 큰 쓰임이 없다. 기, 축, 진 등은 습토로서 편인격은 반드시 일원이 유근해야 한다. 임수 격이나 국이 없는 자는 일생 떠돌이다. 관격은 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격은 관을 기뻐하지 않는다. 임수
임수에서는 재관이 같은 방향으로 가져간다. 수화기제는 수도하고 진리를 갖다 하면 돼 이렇고 금수쌍청은 분하게 적합하다. 신화이면서 재관이 없는데 인운을 만나면 요절하기 쉽다. 신왕이면서 재관이 의지할 바가 없으면 이게 뭐 신왕무의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다시 인운이 오면 더 의지할 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요절하기 쉽다 이거죠. 개수 인격은 크게 쓰임이 있다. 개수는 수원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수원지. 경신금이 필요하죠. 금. 제격은 제가 말하면 좋지 않다. 적천수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면 뭐 약간 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다르지만 그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춘목에서는 식상격이 빼어나다. 걸록 양행격의 관살은 크게 쓰일 곳이 없다. 당연하죠. 금은 봄에 약하죠. 관살격에 재다한 것은 좋지 않다. 갑진일은 화다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진일은 화치 승룡이죠. 화치 승룡. 화가 치열할 때는 승룡, 용을 타는 것, 갑진이죠. 수탄기호. 물이 거셀 때, 그러니까 갑인일, 호랑이에 탄 거죠. 물이 거세다면 갑인일은 오히려 수왕한 것을 설해주고 해서 무방하다 이거죠. 을목이 유근하면 오미에 재를 쓸 수 있다. 병정이 투출하면 살이 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겨울생에 화를 용하면 건강상 좋지 않은 우려가 있다. 간목겁제는 을목을 도울 수 있다. 병화 관격은 큰 쓰임은 없다. 편제격은 재력이 부족하다. 병신은 합의 불화를 꺼린다. 칠설격은 수화 기제로서 광명정대하다. 인격이 화학 목분하면 외롭다. 정화인은 겁재가 많아도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겁재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병탈 정광을 그러니까 병화가 정화의 그 빛을 뺏어가지만 정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제격, 살격은 인성을 이용하여 부신이 가능하다. 무토, 인격에 인왕하면 외롭고 후사가 없다. 인성은 항상 그 외로움, 고독 뭐 이런 것들이죠. 의지처니까요. 술을 극하는 데 능숙하고 겨울생은 고생 후에 발제한다. 충미월은 갑기 제관을 사용할 수 있다. 기토, 갑기 화토는 중정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제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좀 약간 이론이 있습니다. 정인이 과다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가 뭐 많아도 개수는 스탄터죠. 경금, 양인 적살이면 지극히 귀하다. 상관격도 대규가 가능하고 편인격은 별 효력이 없는 무효. 편제격은 크게 쓰일 수 있다. 을경합은 불화하는 것을 두려워 오히려 화해버려야죠. 신금. 인격은 귀가 드러나기 어렵다. 토가 인격이죠. 수식상격을 기뻐한다. 겨울에 금의 상관격은 관성을 보는 것도 괜찮다. 상관, 견관은 유화백단인데 겨울에 금이
관을 보는 것은 무방하다. 해동을 하는 거니까. 임수는 정임 화목이 좋다. 임수는 신왕무제를 가장 두려워한다. 개수는 무게합파를 좋아한다. 인격은 비록 좋긴 하지만 무게합파보다는 못하다. 병물치연 일원이 유근하면 충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목인 경우에 무근의 충을 만나면 많은 경우 떠돌이 일원의 강약을 따라서 반드시 토를 얻어야 한다. 토가 없으면 뿌리가 없고 안정적인 성장이 없다. 을목 을목은 팔자가 충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름에는 용수, 겨울에는 용화. 이런 무구는 갑의 뿌리가 깊은 것을 두려워하고 이 경우 사람의 빌붙는 자이다. 을경합인데 불화는 방해, 불이야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병화의 강락은 후순위의 문제, 관건은 주생인지 야생인지다. 이 그러니까 노양과 그 노음, 수와 화, 신강약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것들은 제왕이기 때문에 신강약을 먼저 들이댈 필요는 없습니다. 병화는 낮에 태어나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밤에는 정화죠. 촛불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정은 경과 갑과 떼놓을 수 없다. 을,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정은 축축하죠. 야생을 좋아한다. 밤에 태어나야 촛불이나 등촉의 그 존재 가치가 부각이 되고 더 커지는 거죠. 무토 간목을 좋아하고 임수가 있는 걸 좋아하고 신이 있는 걸 좋아한다. 기토 갑을 혼잡을 꺼린다. 기토는 총론적으로 병화를 좋아하고 가을생의 상관폐를 더 좋아한다. 여름생은 술을 기뻐하고요. 겨울생은 무토가 좋다. 겁재도 가용하는 것이. 경금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는 화를 기뻐하고 가을 금은 술을 기뻐하면서 이때는 금수상함이죠. 신금은 지지에 반드시 토가 있어야 된다. 수식상을 좋아한다. 지지에 화성이 많은 자는 수운이 좋다. 지지에 수성이 많은 자는 화운이 좋다. 수와 기재. 임수, 반드시 임수를 얻어야 된다. 금성이죠. 임수는 갑을 식상격을 좋아한다. 개수, 개는 을묘와 뗄 수 없다. 경신과 뗄 수 없다. 무게합인데 불화 하면 영원한 기질을 이로운 걸 사용할까 두렵다. 사사로운 걸 사용할까 두렵다 이거죠. 무가 투출하며 하여 화로 화하는지 자는 자가 가장 불리하다. 좀 이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결을 다시 모아보면 간목은 을목의 방조가 필요 없다. 진미의 근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뻐한다. 수분이 과하면 병화를 좋아하는데 정화는 배척한다. 기토, 축토의 도움을 기뻐한다. 목이 강성할 경우 경금이 속과 잘 나는 것을 좋아한다. 양진, 인진의 뿌리가 자라면 기뻐한다. 임수가 봄나오는 걸 싫어한다. 금이 간벌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약할 때는 갑이 돋고 강하면 병화가 수기를 사는 걸 좋아한다. 운이 남방으로 가면 화가 태양을 끓이고 서방으로 가면 토와 금이 과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병화는 타 간의 생극작용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제왕이죠 사실은. 임수를 만나면 해가 호수에 비추는 용도의 쓰입니다. 태강하면 급한 운명이죠. 마르고 급한 것. 천간에 투출하면 떠다니는 목을 구조할 수 있다. 부목이죠, 부목. 임수가 태다할 때 갑. 을목이죠.
천간의 불투관시 승리의 해를 방하지 못한다. 과학이 허약하면 갑을 만나면 도리어 해가 있다. 모다별자. 승묵은 화를 생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끈다. 목다화생.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화와 병화는 서로 관계없는 화이다.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낮과 밤이 달리 돌아가죠. 해가 지금 병화인데요. 정화는 도리어 그 빛을 빼앗긴다. 강할 때는 능히 경금을 담금질한다. 마른 갑의 도움을 좋아하고 승목은 무용이다. 무토와는 상호 조정의 작용이 있다. 무토. 강근이 있으면 그것이 임수를 억제합니다. 월령의 성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하면 경신금이 설하는 것이 간목을 용하여 극제하는 것보다 좋다. 여러 근, 진술, 중미 중에 진토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데 진 중에 수분이 있어서 조절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허부하면 무토와 방신함을 좋아하는데 기토는 그다지 작용이 없음. 진, 술, 축, 미가 근이 된다. 본신이 약하고 금수가 왕하면 병화나 목의 도움을 기뻐한다. 강할 때 비로소 금을 생하거나 매금하는 것이다. 습토는 화를 설한 힘이 강하여 때로는 불을 끈다. 무토와 서로 돕는 걸 기뻐한다. 경금, 성질이 강직함, 즐거움과 화를 내는 것을 반복하고 오로지 정화가 통제함을 기뻐하고 개수가 첩한 것을 싫어한다. 수가 태다하면 금을 가라앉게 하는 거죠. 갯벌이 돼서 금이 빠지는 것. 토다 매금과 대비되는 수다금침이죠. 수다금침. 수가 많으면 금이 침몰한다. 가라앉는다. 봄의 몫은 경금을 볼 수 없음. 통상 목다 금결이죠. 예외로서 초봄은 목이 여리고 금도 무르다. 무기토는 금을 생하지만 과하면 매금하게 된다. 기토는 수가 과다한 상태를 가장 꺼린다. 신금은 보석과 유사, 적정한 병화 임수를 좋아한다. 강할 때는 정화가 극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약할 때는 습토가 생하는 걸 좋아한다. 목화가 과하게 강하면 서북지로 가서 구조를 함이 마땅하다. 그만 순행하면 병조와 탓하게 해야 한다. 임수가 태강하면 나가기는 쉬워도 물러서기는 어려워 오로지 그 새에 따라야 한다. 기토를 만나면 자신에게 상해가 있다. 두 개의 화와는 좋은 관계다. 무토는 제당을 만들 때서 임수를 통제하는 작용이 있다. 임수와 개수 간에 서로 돕력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수의 강도는 통근과 계절에 따라 일정한 관계가 있다. 무근하면 약하여 재관이 과광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토는 개수를 통제할 수 있다. 임수가 있어 서로 도우면 강화를 만든다.